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세움학원 강사로 있고 그리고 더 매스 심화 수학의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위치학 계열이나 명문대 제자들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 만점 받았고 현역계 그렇게 했고 고등경시 수상했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네, 이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전략을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강사고요. 일단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적인 측면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 강사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그 좋은 강사의 재질은 뭐냐면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는 강사가 가장 잘하는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음, 학생이 뭐가 부족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해야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을 두고 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중시하는 강사고 주로 최상위권이나 이제 상위권 대상 강사예요. 사실 제가 심화 과정이나 이제 어려운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상위권 애들을 많이 가르치는 강사인데 이번에는 좀 기본 제 기본의 커리큘럼은 유지하겠지만 좀 기본적으로 좀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학생도 따라올 수 있게끔 좀 기본 쪽을 강화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해왔고 음, 방학 기간 동안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이니까 아직 시간은 좀 어떻게 보면 뭐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고3 재수생들도 좀 많이 가르치니까 그 학생들에 비하면 많은 편이지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끝낸다는 생각으로 커리큘럼 구성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는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음, 근데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시고 저한테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 최선을 다해요. 예, 왜냐하면은 그만큼 학부모님들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학생들은 저는 뭐 다른 학생들한테까지 관심을 가질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일단 저한테 온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그만큼 아웃풋을 냅니다. 네. 성적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만큼 오르느냐가 이제 그만큼 얼마만큼 오르느냐가 제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겨울방학 특강을 이제 개강을 할 건데 일단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고등 내신 수능 고득점 확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단기간에는 불가능합니다. 예, 수학이라는 과목이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이제 고득점을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저는 선행을 좀 강조를 많이 해요. 사실 예. 선행이 돼야지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학교 진도만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이 늦춰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신이나 수능이나 그냥 수학 실력에 대해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조기에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제 커리큘럼을 잘 수강한 학생들은 어, 조기 되도록 저는 가르칠 거고 조기 달성이 되고 이제 남은 2학년 때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모의고사도 보고 그리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고 그리고 뭐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내신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애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제 수업의 강점은 저는 뭐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그 수학적인 내용도 가르쳐 주지만 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맡은 학생들은 뭐 수학 성적도 오르지만 전체적으로 성적은 다 올라요 보면은. 네, 왜냐하면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학생들은 지금 뭐 사실 모르잖아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선배로서 뭐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많이 가르쳐 주는 편이고 좀 그래서 뭐 이렇게 고등학생 친구들이 밤새 공부하고 나중에 뭐 고3 N수생 이렇게 되면은 정말 밤새 공부하고 되게 안타깝거든요. 근데 좀 늦어요. 그때 가면 사실 좀 늦어서 저도 손댈 때도 많고 이런데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이제 시간적으로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밤을 새고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은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2, 고3 때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며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좀 그 상황에 쫓기지 않고 상황을 리드하면서 갈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지도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수학의 난이도에 대해서 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기본 문제, 준심화 문제, 심화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심화 문제가 예전에는 킬러 문항으로 많이 불렸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뭐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는 지금 추세고 추세면은 이제 준심화 문제하고 기본 문제 쪽으로 비중을 높인다는 거예요. 심화 문제가 아예 없어질 수는 없고요. 변별력으로 해서 한두 문제는 나올 텐데 뭐 어떻게 보면 이름만 바뀐 거고 좀 바뀐 게 뭐냐면 이제 교과서 내에서 심화 문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과 외적인 개념들을 가져왔을 때 풀리는 문제들이 킬러 문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이제 학교 교과 내에 있는 과정을 가지고 심화 문제를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그 문제들이 쉽지는 않아요. 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심화 문항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수학의 외적이냐, 교과 과정에 다뤘느냐 이 기준도 사실 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심화 문제 문항까지 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심화 문제 학습을 중요시 여기고 심화 문항을 가지고 심화 문항을 풀면서 이제 기본 개념을 가르쳐 주는 강사인데 음, 아예 처음 접하는 학생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번 과정은 처음 하는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본 커리큘럼을 유지하되 기본 과정을 좀 많이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뭐 심화 문제 몇 문제 던져주고 풀어봐라. 너 풀 때까지 지 안 보낼 거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봐라. 뭐 기본 문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받지 않고 그냥 수학은 쉽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해주려고 해요. 저는 그런 방향성이고 너네가 요령을 몰라서 그런 거지 너네가 뭐 수학적 감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다. 너네 지금 방법을 모르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어려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오늘 되게 쉬운데 수학이 이렇게 어, 하는 피드백이 많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줄 거고 어려운 문제에서도 저는 뭐 이걸 너네가 다 풀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주면서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네는 연습 단계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수백 번 넘어지는데 이거 넘어지는 단계지 너네 이거 맞추라고 주는 게 아니다. 한번 그냥 보고 잘 들어라. 그런데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 이후에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학과 습이 있잖아요. 배우는 과정은 다 이해를 해요. 딱 이제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최상위권 애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똑같은 문제를 일주일에 주잖아요. 못 풀어요. 그러면 뭐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 애들이 그때 깨달아요.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 못 푸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를 했으면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 습인데 그걸 못 하거든. 많이 놓쳐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코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칭을 많이 해줄 거고 개별적인 성향을 파악해서 어떤 상황인지 봐서 코칭을 해줄 거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방학 때 끝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네,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그 기본적인 강의 진행 방식은 일단은 뭐 수업 시작 전에 진도 테스트 20분 보고 테스트 보고 이제 숙제 풀이하고 개념 수업하고 오답 완성하고 이제 기과한 다음에 이번에는 좀 복습 관리 시스템을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복습을 많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지도를 할 거고 그 배운 문제만큼은 확실히 너네 걸로 알아라 라는 그런 측면으로 지도를 할 거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자주 커뮤니케이션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코칭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어, 그런 측면을 좀 강화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업 방식은 이거는 일단은 제가 심화 문항을 많이 가르칠 때 커리큘럼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 비율이 좀 높아질 겁니다. 네, 기본 쪽이 좀 높아질 거고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도 무리가 가지 않게끔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심화까지 제가 건드려서 애들이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숙제가 좀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어, 그 부분 좀 조율해가지고 학부모님들과도 조율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강의 계획은 수일 수의 기본 실력반 21회로 구성되어 있고 월수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미적분반 이게 두 반이거든요. 미적분반은 이제 기본 실력 이렇게 해서 15회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부터 실력까지 다루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목으로 구성해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음, 구성했습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고1 예비 고2 학생들이고 목표는 당연히 내신 수능 최소 1등급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1등급인 학생들은 뭐 그 이상의 최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고요. 수일수의 기본 실력반은 21회 구성인데요. 강의 계획은 밑에 이렇게 보시면 수일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중간중간에 총정리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또 머릿속에서 나가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잡아줄 거고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자체 교재 사용하고 어, 보존 프린트들이 많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좀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은 하위권 학생이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좀 많이 밀렸죠. 아래쪽에서 좀 많이 구멍이 생겼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다시 훑어야 돼요. 근데 그게 스킵하면서 훑을 거예요. 중요한 것만 제가 어떤 교재에 뭐를 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코칭을 해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제가 보지는 못하고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몇 학년 거 뭐를 봐라, 이거를 풀어와라 해서 할 거고, 아니면은 제가 보충 교재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또 되게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좀 뽑아줄 거고, 그래서 좀 개별적인 그 상황에 맞도록 지도를 할 거고, 공통적으로는 하위권, 중위권 학생들도 상위권 이상으로 갈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커리큘럼 구성을 했고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수일수의 기본 실력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일수의가 이번 겨울 방학 때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더라도 미적분 기본 실력도 이번 겨울 방학 때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강사들 입장에서 사실 뭐 모든 뭐 운동을 배우든 어디 뭐 새로운 거 배웠을 때 뭐 속성 과정이 있고 천천히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보통 천천히 나가는 과정들을 많이 선호하죠.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더 오래 가고 뭐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수익의 측면에서도 그게 더 나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강사는 아니고 그냥 저는 그게 끝내는 타겟으로 가고 있고, 끝내고 혼자 공부해도 될 정도로 공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니즈는 항상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디지블리 끄는 거를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금인데 얘네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많이 중시합니다. 지금 5분 정도 남아서 지금 다 커리큘럼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이런 의견들도 있죠. 뭐 수학을 잘하는 강사는 못하는 하위권 애들이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뭐 강사의 실력이 수학 실력이 뛰어난 것과 가르치는 건 또 다르다. 예. 뭐 그런 의견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강사는 수학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뛰어나야 되고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해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강사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 노하우들, 자기가 공부했을 때 노하우들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 제 제자고 동생들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역할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빨리 끌어올리는 게 그게 강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하고 만난 친구들은 다 올라요. 성적은 다 오르고, 만나면은 이탈은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쭉 가는데, 저는 조기 졸업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고2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빨리 끝내고 조기 졸업시킵니다. 저는. 근데 고3 때 만나고 N수생 때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스무 날까지 계속 같이 가는 건데, 뭐 일찍 만나는 친구들 많이 빨리 끝내고 빨리 딴 공부해라, 이런 강사입니다. 네, 1분 남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단과 과정이지만 하면서도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좀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저는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하면 보이거든요. 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